아빠 중학도형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공부하겠습니다. 부채꼴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구하기.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먼저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고요. 거기에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더하면 되고요. 직선 부분 2개를 더하면 됩니다. 큰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9cm니까요. 2파이 곱하기 9 한 다음에 중심각이 45도니까요. 360분의 45를 곱하면 되고요.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5cm니까 2파이 곱하기 5 곱하기 360분의 45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직선 부분이 4cm니까 4 곱하기 2 하면 되고요. 둘레의 길이는 2분의 7파이 플러스 8cm가 됩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는요. 파이 곱하기 9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45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45니까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니까요. 7파이 제곱cm가 됩니다. 정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구하기.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4분의 1 하면요. 부채꼴 BCD의 호의 길이가 되죠. 호의 길이가 2개 있으니까요. 이렇게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파이 곱하기 4 하고요. 4분의 1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 2를 곱하면 되니까 4파이 cm가 되는 겁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 전체의 넓이에서 4분의 1 이렇게 곱하기 하면 부채꼴 BCD의 넓이가 돼요. 거기서 삼각형 BCD의 넓이를 빼면요.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2배 해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부채꼴의 넓이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8파이 마이너스 16제곱cm가 되는 겁니다. 도형을 이동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기. 정사각형 안에 두 반원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너무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도형을 이동해서 쉬운 형태로 만든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 두 활골을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동해서 채우면 되는데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어서 앞부분에 주어진 것을 바로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도형을 이동해서 쉬운 형태로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보이면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필수 코너 보겠습니다. 앞에 도형을 이동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요. 반원이 이렇게 있고요. 또 반원이 하나 있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형을 이동하면요. 삼각형의 둘레가 되죠. 이것은 둘이 같지 않잖아요. 따라서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는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꿀팁을 보겠습니다.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요. 각각의 호를 구하는 방법보다 함께 묶어서 구하는 방법이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아래 그림을 볼게요. 이렇게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반원이 여기 있고요.
또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반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꺼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반원이 여기 있고 또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반원이니까 한꺼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의 둘레의 길이로 구하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